어느 분이 되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2년 정도는 잡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선이 끝나도 시장의 방향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또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대선 후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강력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과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계신데 뭐 저희는 정치색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색입니다. 저도. 회색, 둘 다 회색. 이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어떤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저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정치적 색깔이 있죠. 근데 얘기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 안 되는 때. 여기 하면 안 되고 시작에 대해만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바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한 번만 짚고 얘기합시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막 토지를 뺏는다, 세금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견에서는 다주택자 다 죽었다. 또는 여태까지 그렇게 올리냐 더 오르니까 더 폭등할 거다. 이런 분이 나뉘고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치면은 앞으로 규제를 풀 거니까 투기꾼들 신나서 또 폭등할 거다. 아니면 오히려 규제를 푸니까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서 시세가 내려갈 거다. 의견이 각 두 분마다 양갈래로 다 가려서 총 4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상승, 이재명 하락, 윤석열 상승, 윤석열 하락이 4가지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초이스인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물건 부족이에요. 그리고 세금 상승입니다. 물건 부족은 확실해요. 그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 느낌인 거고 그럼 지난 5년 동안 왜 올랐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에 올랐다. 여러분, 지난 2년 정도는 다주택자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주택자가 작가님 지금 강남에 집을 어떻게 삽니까? 20억도 아니죠. 40억짜리 12.4% 내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취득세 5억 내고 종부세 한번 때려 맞고 팔 때 양도 차익에 82.5% 내고 나면은 그거 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자선가가 아니고서 세금 내고 싶은? 안 한단 말입니다. 다주택자는 이미 없어졌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계속 오르잖아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김 작가님 채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물이 없다는 거를 신규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공급이에요. 아까 작가님이랑 저랑 한 얘기 있죠. 시장에 공급은 뭐가 있을까요? 월세 매물, 전세 매물, 구축 매매 물건, 신규 공급, 분양 전환, 뭐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건너편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건 매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뭐냐? 신규 공급 2012년도부터 일몰제 시행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멈춰서 서울의 공급 줄어들었죠. 2018년도부터 인허가 줄여서 경기도권의 인허가 물량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7년도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해서 구축 매물 줄어들었죠. 구축 매물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줄어들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전세 물건 줄어들었죠. 전세 대출 강화시키니까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수요는 또 늘어났죠. 살펴보시면 총체적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수요가 준 거는 투기꾼들 수요가 준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전국에 지금 1억짜리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니는 데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다 조사받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분대로 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은 가보시면 구축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고 다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신규 공급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시장이 망가진 이유는 구축 월세, 구축 전세, 구축 매매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커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2017, 18, 19, 20, 4년 동안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랐죠. 그리고 2017, 18, 19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2019년도엔 헬리오시티까지 있었는걸요. 그런데도 올랐어요. 어떻게 오른 걸까요?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은 수도권은 왜 올랐을까요? 그만큼 신규 공급에 비해서 구축 매물의 공급이 중요했던 거죠. 구축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잠긴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있죠. 그럼 지금 시장을 원위치 시켜 놓는데 구축 시장이 망가져서 신축 공급이 2017, 18, 19에 많았음에도 상승한 이 시장에서 과연 신규 공급만 많이 해준다고 한 번에 잡힐까요? 안 잡히죠. 안 잡히죠. 그 와중에 신규 공급한 물건은 대출 때문에 분양받기도 쉽지 않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입주를 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전세 물건도 안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는 월세 수요자, 전세 수요자, 구축 매매 수요자, 신규 분양 수요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다 부족해요. 그래서 다 맞춰줘야 돼요. 다시. 예전에 밸런스를 다 깼기 때문에 구축 매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구축 매물 줘야 되고 신규 공급 필요한 분들은 청약 기회 줘야 되고 전세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세 줘야 되고 월세 기다리는 분들은 월세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늘려야 돼요. 구축 매매 물건도 다시 끄집어 넣어줘야 되고 전세 공급도 늘어나게 해줘야 되고 신규 공급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얘는 단기간에 안 됩니다. 얘는 단기간에 하려면은 구축 매물을 끄집어 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구축 매물을 끄집어 와도 2022년, 2023년에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경기도권도 줄고 그나마 버텨주는 데가 인천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 후보님이 당선이 된들 단기간 1,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건 가능해요.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돼요. 이 양도세 완화하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일단 참 좋은 답변이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아마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양도세 완화하면 시장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을 못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2017, 18, 19, 20에 서울과 경기도권에 입주가 많았는데도 구축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축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때 일단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신규 공급이 이만큼 있는데도 구축 매물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다시 얘기해서 구축 매물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입증이 된 거예요. 신규가 그 정도로 많으면 시장은 잡혔어야 돼요. 그쵸. 신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인허가를 줄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축 매물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축 매물을 팔면 상당히 파워가 셀 거예요. 제가 그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구축 매물을 양도세만 완화해 준다고 사람들이 다 내다 팔 거란 보장이 어디 있죠? 이미 증여하고 여기저기 묶여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얼마나 나오냐는 양도세 완화를 얼마나 세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양도세 완화해 주는데 3개월 동안 완화해 줄게. 3개월 안에 팔아. 그럼 중과세 면제. 그 다음 3개월은 반. 그 다음 3개월은 25%야.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3개월 이내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2년 후에 몰리죠. 올라갈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예 양도세를 기한을 안 두고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면은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구축 매물이. 그러면 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기간을 두고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조금만 줄여주고 중과세의 절반만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전에 묶여있던 구축 매물을 다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양도세 완화를 해주는 강도와 구축 매물이 나오는 정도는 비례할 것인데 이거를 지금 맞출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 자체는 시장 안정화의 방향은 맞으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선 후보님들이 양도세 완화나 세금 완화 같은 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작 제가 보기엔 시장에 전부 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를 다시 맞춰주려면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전세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 두 분 다 전세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죠. 뭐 호텔을 바꿔서 공장을 바꿔서는 소용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전셋집에는 들어가서 애들 키워야 돼요. 우리 소중한 어머님 아버님 가정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주거 환경에서 나는 참아도 내 새끼 못 참아요.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에 나가서 차가 쌩쌩 다녀도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앞에 나가서 차가 다니던 말든 관심 없었거든요. 저 이제 안 돼요. 맞아. 네, 애들은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애들 안 낳는다면서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가정은 전셋집을 살더라도 안정하고 좋은 데서 기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캄다운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으셔서. 네, 진짜 요새 애기 보는 재미에 삽니다. 그러면 전세를 좋은 데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 공급 어떻게 해줄 건데요? 다주택자 양성.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다주택자를 양성을 했죠. 왜? 야당에서 전세가 안 잡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2014년도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전세가가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해도 전세시장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주택자 양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세 풀고 종부세 풀고 양도세 풀어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전세가를 안정을 시켜야 매매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게 2010년도에 증명이 됐어요. 그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쉬울까요?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후보님들이 아마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잡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 전세가 안정 방안이 없는 분이 양도세 완화까지 약하게 한다면은 어느 분이 되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2년 정도는 잡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선이 끝나도 시장의 방향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되든 네. 2년 내에는 크게 바뀔 수가 없다. 예, 될 수 없어요. 아까 다주택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 대선 후보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 이거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주택자는 시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공부한 내용을 걸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장에 필요 없는 건 없어져요. 퇴화합니다. 동물도 날개가 필요 없으면 퇴화하고 꼬리가 없으면 나중에 퇴화를 하죠. 지난 40년 동안에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없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없어졌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월세집, 전세집 다 지금 사람들이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주택자가 선점해서 집을 못 사니까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어요. 투기꾼들 보기 싫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분양도 안 돼요. 건설사한테 물어보세요. 건설사가 누구를 믿고 분양을 때리는지. 근데 뭐냐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입주할 분들은 언제 분양을 받냐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만 분양을 받으세요. 아파트가 하락할 때는 투기꾼들이랑 다주택자만이 분양을 받아요.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그 경희궁자이, 마곡지구, 고래힐, 레미안대치 팰리스 다 미분양이었던 거 아시죠? 마레포 미분양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좋은 입지에 집을 지어줬는데 실제 내가 집이 필요한 분들은 그때 집을 왜 안 샀죠? 주택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락기가 조금만 오면은 건설사들은 투기꾼들이랑 다주택자가 아니면은 절대 분양을 안 해요.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주택 공급도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분양 시장에서 그리고 전세 공급 시장에서 월세 공급 시장에서 그리고 금매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필요해요. 자, 제가 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레프에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 다주택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금매로 팔까요? 이거 금매로 팔면 월세 전세 가야 되는데 이걸 금매로 왜 팝니까? 절대 안 팔아요. 어떤 시장이 와도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주택자야. 근데 지금 빨리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담합에 참여를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먼저 팔고 나가죠. 단지 담합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욕해요, 사람들이. 원주민 부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다주택자예요. 전세 좀 놀라 그러면 가격 낮추고 매매 좀 하려 그러면 가격 낮추고 이 시세를 교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금매도 내놓고 전세도 제공하고 월세도 제공하고 그리고 분양시장에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라고. 꼴배기 싫어요. 누가 보기 좋겠어요. 저도 보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미워 보인다고 개를 죽여버리면 사바나엔 쓰레기가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니가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고 지금 시장이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한번 다주택자를 늘려봐도 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후보님들이 보신다면 딴 뜻이 아니니까 다주택자가 줄어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한번 늘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켜봐서 안 되면 다시 규제하면 되는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는 무관한 의견이었어요. 시청자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드려볼까 해요. 예. 아이디 라미님이 예전에 주식도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는 어디였고 어떤 근거로 투자를 하셨나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뭐 어차피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은 아니니까 아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은 과거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신 게 아닌가. 제가 기억에 남는 제가 당연히 종목 얘기해도 됩니다. 종목. 많이 해도 돼요? 네네. 어차피 과거의 종목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은 두 개예요. STX랑 STX 페노션. 벌써부터 목구름 몰려온 느낌들.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는 STX. 그때는 그 회장님이 강덕수 회장님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 회장님이 이 기업은 쫙 치고 올라가는 재계로 엄청났죠. 그때 올라갈 때 잘못 건드렸다가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때 올라서 벌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실력으로 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종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갈 때 너무 그거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멍청했던 건데 하루는 막 약 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남들처럼 미수 땡겨가지고 많이 샀으면 요번에 한번 퇴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러니까 1, 2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벌었을 것 같은데 조금 넣어서 먹은 게 아쉬운 거예요. 와 근데 그 다음 수순이 제가 나중에 책 읽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수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릇이 안 되는데 말씀드리면 기업은 진짜 많아요. 기억나는 게 손오공, 뭐 한빛소프트, STX, 페노션,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뭐 되게 많은데 상폐된 것도 있고 그때 무슨 IT 쪽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잡다한데 제가 그래도 그때 저한테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도전심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은 STX, 페노션이에요. 주식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돈을 조금 벌었나요, 잃었나요? 벌었다가 더 많이 잃었어요. 어쨌든 주식으로는 재미를 못 본 케이스다. 근데 사실 그때 봤던 기업들을 지금 다시 봐도 제가 그때부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 모았으면 벌었을 기업이 너무 많은데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장이 그런 거고 저는 그릇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 누구십니까? 굳이 부동산 얘기하러 나왔는데 이걸 주식과 굳이 부동산을 그러면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쉬워요? 난이도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훨씬 쉬워요. 투자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스트레스나 모든 걸 측정했을 때 훨씬 쉬워요. 진짜 주식할 마운드로 부동산을 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서 제일 리스크 큰 분야도 건들 수 있어요. 저는. 자, 아이디 담폴왕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뭐 생각보다 난이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대출을 이제 많이 받아놨는데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면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면 어떻게 갚아 나가야 나 이거 저번에 얘기해서 반응 안 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선생님 알아서 갚아야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작가님께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요. 지금 집 사도 돼요? 지금 대출 얼마까지 받아야 돼요? 영끌의 기준은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잠자고 참을 수 있어요? 이거 자기한테 달렸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랑 노동력이랑 정신력이랑 가족 사항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만약에 직업을 대체할 것 같으면은 저라면 미리 좀 손을 써놔야겠죠? 인공지능이 대처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 주식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처했을 때 뜰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지금 빌딩 시장이 어떻게 개편되고 있냐면은 진짜 웃긴 게 상가랑 주택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랑 주택 가격, 근데 주택 가격은 아니구나. 상가 쪽에 월세가 빠지고 있다면 오피스텔 쪽에 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 오피스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피스를 지금 많이 옮겨요. 도산대로랑 강남 쪽에 가면 지금 디벨로핑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돈 버신 분들이 싸갖고 들어와서 거기다 왕창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들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서 돈이 나오냐에 따라서 개편이 다르니까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옮겨가야죠. 미리미리. 아이디 쿠쿠님이 현재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4억으로 아마 본인이 이제 현금 4억 가지고 계신가 봐요. 서울 지역에 갭 투자 후에 빌라 월세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죠. 네, 이건 괜찮죠.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왜 괜찮은지 한 줄 설명이라도. 이게 왜냐면 서울에 일단 갭 투자니까 서울에 집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요번에 아까 수업 말씀드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약간 누가 보면 막가잔식으로 가냐면은 이미 여러분 현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왜 얘기 안 해줘요? 한번 해보세요. 월급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시겠다고요? 이거 옛날부터 지금 40년 된 기사인데 직장인 월급 몇 년 모아야 아파트 산다 있잖아요. 이거 완전 아물짝에 쓰잘데기 없는 기사예요. 애시당초 사람들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대출로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끝난 것 뿐이에요. 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은 끝났어요. 특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집이 부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히 1% 이하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끝난 거니까 남는 게 두 개죠.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야 되죠.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남죠?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야죠. 그럼 이런 식이면은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월세 전세로 가면 그건 더 멀어져요. 나중에 갱신권 쓰고 4년 있다 나오시면 절망할 수도 있어요. 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담하면서 책임감까지 느껴요. 아, 그때 좀 더 푸시했으면. 제가 마레프에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인인데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설득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꺾이면서 도저히 못 사시겠대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제일이 있으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근데 됐어요? 망했죠.
그 당시에 마레프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데? 그 당시에 마레프가 제가 정확한 시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한 15억? 네, 몇 평이었죠? 34평. 34평. 그리고 지금 한 19억 5천, 20억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계약한 전세는 더 올랐어요. 전세 갱신을 하고 나서 전세를 다시 계약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매매를 할 수도 없으니까 남은 게 월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좋은 초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아파트를 사서 다음 아파트로 건너뛸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세금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디 부호의 추월차선님이 29살 무주택 자산 1억으로 실거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뭐 제 전공 분야 말씀하시네요. MJ 드마코의 책 전망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잖아요. MJ 드마코 책은 뭐예요? 늙어서 포르쉐 타지 말고 젊어서 타자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말씀하셨죠. 1억으로 가장 빨리 부동산을 불리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매너예요. 1억으로 가장 자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은 1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당연하죠. 맞는 말이죠. 네. 가장 빠른 거면. 네. 서울의 자산가들이 좋은 게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원래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번에 빨리 간 이유는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이고요. 1억으로 자산 제일 빨리 불리고 싶으시면은 지방의 아파트를 내 돈을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여러 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에 정말 심한 건 200, 300, 한 푼도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매랑 공매를 섞어서는 경매를 해도 1억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거든요. 예전엔 경락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을 넣었다 빼야 되는데 1억으로 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갭이라 그러죠. 지방 갭으로 한 1억이죠. 1억이면은 예전에는 정말 잘하면 11채 정도까지 세팅이 됐는데 세팅비도 필요한데 지금은 제가 7채, 8채 잘하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돌리고 파는 거예요.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완전 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죠,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 하는 거라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면 원하신 게 가장 빠르게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그럼요. 리스크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걷다가 넘어지는 거랑 뛰다가 넘어지는 거랑 다르죠.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성인이면은. 네. 혹시 그분이 좀 더 조심해야 될까 그러면 이런 거 어쨌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것만큼 좀 더 조심해라. 이거요? 좀 더 리스크를 어쨌든 통제해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젊은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부동산 시장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하고 제일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라고 알고 계신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 자체가 리스크를 해지를 해줘요. 우량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걸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에서 방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적다는 건 리스크에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뛰고 누가 더 열심히 몸으로 떼어야 될까요? 돈이 적은 사람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을 돌면서 금매, 가성비 제일 좋은 물건, 내가 전세를 세팅을 잘할 수 있는 물건을 불이 나게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한 건을 가서 틱틱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기꾼들이 뭐 메뚜기처럼 가서 하루에 10채 샀으니까 됐더라. 이런 요행을 부리시면은 왜냐면 말씀드렸죠. 부를 이루고 싶다면서요. 1억 갖다 안 끝나요. 1억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거기서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지방 짜투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에 있는 메인 지역에서 광역시에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배운다는 마음으로 정말 발바닥이 달 때까지 하겠다는 마인드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전국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매물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사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의 유동성 장, 이 투기성 장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이거 누가 사줄까요? 또 투기꾼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기꾼은 왜 사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살 때부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 사야 나중에 그나마 팔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산다? 그거 나중에 안 팔리면.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산 지방 아파트가 5천이 올랐대요. 전 그 생각을 해요. 팔 자신 있어? 제가 경험이 없겠어요? 그거 안 팔리면 끝이에요. 안 팔리다가 전세입자 빠진 다음에 전세입자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실래요? 연세도상 경매예요. 이 바닥 쉽지 않아요. 잠 절대 안 오십니다. 정말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주식은 갖고 있는 돈만 날리면 끝나죠. 이거는 미래에 내 미래를 땡겨다 썼기 때문에 전세입자한테 책임지셔야 됩니다. 돈 뜯긴 전세입자가 어느 정도로 독해질 수 있는지 젊은 분들 모르시죠? 눈 뜨고 잠 못 잘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이랑 승부해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럴 만큼 열심히 뛰셔야 돼요. 야, 가장 빠르게 부동산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정확하게 맞는 말 같아. 전 그렇게 살았어요. 역시 어른 공자. 아니 지난 우리 영상에 그 냉기가 넘쳐난다고. 근데 그래도 그 말 속에는 뭔가 따뜻함이 있다. 댓글 좀 보셨죠? 봤어요.
근데 악플은 내 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또 패션이 조금 이전보다 굉장히 뭔가 신경 쓰고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나요? 여보 들었지? 어. 이거 지금 정확히 머리 세팅 와이프 네. 머리 와이프가 잘랐고요. 네네. 와이프가 세팅하고 옷 전부 다 와이프가 사입힌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왜 오늘은 좀 이렇게까지 뭔가 나는 좀 오늘 처음 딱 들어오는 순간 꾸미고 왔네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학생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과거 버전 약간 성인 버전이라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광고나 이런 쪽 일을 했어가지고 이런 쪽 그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제 어떤 선택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해줘서 저번에 제가 그러고 나갈 때 네. 이렇게 존중해 준 거래요. 근데 내가 화면을 딱 보니까 이 김 작가님 채널에 나가고 이게 사람이 조금 더 갖춰 나가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예의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빨리 오래요.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이전에 그 예전 건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건데 여러분 혹시나 보시고 지난 영상과 지금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 댓글 하나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